어떤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전략과 전술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북한과의 군사 대치 및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 상황에서 큰 전략적 이점을 얻게 됩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보유할 예정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들은 적의 중요 시설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게 해주어 적의 방어선을 뚫지 않고도 핵심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적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시키며 전쟁 발발 시 초기 단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 공군의 작전 범위를 확장시켜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과 같은 잠재적 적국에 대해 더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한반도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며 국제 정세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정밀 타격 자산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 2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의 관심과 지원에서 멀어지며 선전을 했던 전쟁 초기와는 다르게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공대지 미사일인 스톰섀도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톰섀도우를 활용하여 2022년 12월 26일 크림반도 남부의 항구 도시에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대형 상륙함 노보체르카스크함을 격침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전에도 스톰섀도우를 사용하여 러시아 흑해함대를 타격하고 로프차급 상륙함 한 척과 킬러급 잠수함 한 척을 격침 또는 대파시킨 바 있습니다. 스톰섀도우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2002년부터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길이 5.1m, 직경 48cm, 총 중량 1.3톤이며 탄도 중량은 450kg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000km에 달하는 아음속으로 최대 사거리는 560km이지만 수출용은 250km로 제한되어 있어 우크라이나에는 250km 사거리 미사일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한 한방을 먹이기에는 충분한 성능인데요. 스톰섀도우 미사일은 전폭기, 함정, 잠수함에서 발사되며 GPS와 관성항법 장치, 디지털 지형대조 방식으로 유도됩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30에서 40m의 저고도로 비행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자체 적외선 유도로 고정 또는 움직이는 지상 표적이나 함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정확도는 1m 이내로 매우 뛰어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만 봐도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위력을 알 수 있는데요.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개전 초기 적방공망을 제압하고 적의 중심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도 능력과 정확도가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앞서 언급한 스톰섀도우와 KPD-350 타우러스, 러시아의 AS-19 등이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없다면 적 내부의 표적을 정밀 공격하기 위해 공격기,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대공제압기, 조기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공격편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운용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지상에서 미사일의 비행 경로와 표적 공격 방법 등의 임무 계획을 수립해 미사일의 임무 계획을 입력한 후 전투기가 이륙하여 미사일을 안전한 우군 지역에서 투하합니다. 투하된 미사일은 다중항법에 의해 적 대공망을 피해 계획된 경로를 따라 표적으로 비행하고 적외선 탐색기 및 자동 표적 획득 장치로 식별된 표적을 정밀 공격합니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또 다른 장점은 성능이 낮은 전투기도 작전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확대,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성 증가, 그리고 다양한 미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군 전력의 전체적인 전략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타우러스일 겁니다. 타우러스는 스웨덴과 독일이 개발한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며 지연신관을 탑재하여 빈 공간을 인식해 폭발을 지연시키면서 480kg에 달하는 탄두를 정확하게 목표물에 도달시킬 수 있는데요. 원형 공산오차는 약 1m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3중의 첨단 항법 장치를 갖춘 타우러스는 GPS 제밍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GPS, INS, 터콤 시스템을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폭 탄두를 장착하여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며 메피스토라는 이중 탄두를 사용하여 지하시설 관통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탄두는 지하 깊숙한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방어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고도 비행과 스텔스 설계를 통해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타우러스는 F-15K 전투기에 장착되어 운용됩니다. 뛰어난 전폭기인 F-15K로 타우러스를 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전투기에도 타우러스나 혹은 유사한 성능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아쉬움도 과거의 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LIG 넥스1과 독일 타우러스사가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의 차세대 버전인 타우러스 KPD-350K2를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KPD-350K2는 기존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무게와 길이를 줄여 F-16이나 경공격기인 FA-50 등 로우급 전투기에도 장착하여 운용이 가능합니다. KPD-350K2의 개발 목표는 크기는 줄이되 기존 KPD-350K의 주요 성능 요소를 대부분 유지하는 것입니다. KPD-350K2의 사거리는 기존 모델과 유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통력 측면에서는 동급 최강의 공대지 유도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PD-350K2의 개발은 기존 KPD-350K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개발 기간은 약 3-4년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PD-350K와 KPD-350K2는 대부분의 부품을 공유하므로 장비 교환이 용이하고 전체 무기체계의 준비 태세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공대지 미사일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공격 자산인데요. 바로 KGGB입니다. KGGB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으로 500파운드급 마크 82 항공폭탄에 중거리 GPS 유도 키트를 장착하여 정밀 유도 기능을 부여한 스마트 폭탄입니다. LIG 넥스1이 개발한 KGGB는 주야간 전천후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공군 전투기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KGGB는 다양한 비행 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제2담에는 없는 선의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 100km 사거리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KGGB는 조종사가 휴대하는 PDU를 통해 운용되며 전투기의 복잡한 개조나 통합 작업이 필요 없어 구형 전투기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정밀성도 뛰어나 오차 범위가 0.9m에 불과합니다. 개량 작업도 이뤄졌는데요. 상업용 GPS의 전파 교란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용 GPS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KGGB는 한국 공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그 운용 범위와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천룡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천룡은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최초의 공중발사 유도탄으로 한국형 타우러스라고도 불립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핵심 표적을 정밀 공격할 수 있으며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천룡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타우러스와 같이 복합적인 정밀 유도가 가능하며 영상 지형 대조 및 종말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차 범위는 1-2m 이내로 매우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며 낮은 고도에서 저공 비행하여 적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F-21 보람의 전투기 탑재를 위해 소형화와 경량화, 항공연동화 및 스텔스화에 중점을 두고 항제밍 능력 또한 강화되어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타우러스와 무게는 비슷하지만 사거리는 더 길고 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 가능하여 전투기 출격 준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호환성인데요. KF-21과 FA-50 등 포함하여 우리 공군의 전투기에 장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공대지 미사일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플랫폼으로서 FA-50의 활용입니다.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경우 경공격기인 FA-50이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데요. 스탠드오프 타격은 지상, 항공기,
함정, 잠수함 등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원거리 목표물을 괴멸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스탠드인 방식은 스텔스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표적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탠드오프 타격의 장점은 적의 방어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키면서도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공격 방식은 고도의 기술과 첨단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FA-50은 유도 키트를 장착한 KGGB를 최대 4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요. 현재 KGGB의 운용 개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서 FA-50의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은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산 경공격기 FA-50에 수백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첨단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FA-50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히고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미사일은 다름 아닌 타우러스 KEPD-350K2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타우러스가 FA-50에도 장착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FA-50의 수출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LIG 넥스원과 타우러스사가 KEPD-350K2를 개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커지는 FA-50의 무장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우러스 350K2는 운용 시스템과 군수 지원 장비 등을 기존 타우러스와 공유할 수 있는데요. 이는 타우러스 350K2를 도입하는 국가들에게도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FA-50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EPD-350K2를 장착한 FA-50은 유사시의 방공작전과 지상작전 이외에도 필요시에는 대함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개발 중인 천룡 미사일 역시 KF-21과 FA-50에 장착할 것을 고려해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전력화가 완료되면 상황 발생 시 적지휘부를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강력한 억제력, 조기 대응 능력, 전략적 유연성 등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무기체계인데요. 개발 중인 국산 공대지 미사일들이 대한민국의 국산 전투기에 장착돼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매년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꼽히는 것이 홍삼 제품입니다. 이런 홍삼 제품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 국민들의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시중에 많고 많은 홍삼 제품 중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은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 이런 이유가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매 포인트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시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홍삼 제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국 소비자원이 짜먹는 홍삼 제품의 유효기능성 성분을 분석했더니 가격과 함량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꺼리튜브가 시청자님들의 건강과 지갑을 지켜줄 특별한 홍삼 제품을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상하제약에서 만든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인데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름도 없는 제품을 홍보하기는 하지만 꺼리튜브에서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장 좋은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시청자님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을 알려드리고 가격적인 혜택도 함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제약의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의 효능과 착한 가격을 두루 갖춘 홍삼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6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인삼을 껍질째로 증기해찐 후 건조시킴으로써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아져 홍삼의 효능은 더욱 강화됩니다. 시중에 많은 홍삼 제품들이 있지만 이름 있는 회사의 제품은 너무 비싸고 또 그렇다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신뢰가지 않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기는 망설여지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상하제약의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홍삼 제품에 꼭 필요한 진세노사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은 상하제약 웹사이트를 통해 그 유효 성분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먹기 편하게 제작되었는데요.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스틱형으로 제작되어서 휴대하기 간편하여 하루 한 포씩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님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가 가격 할인이죠. 이 제품은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꺼리튜브에서는 모든 SNS를 통틀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꺼리튜브 채널을 통해 공동구매로 진행하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한 박스에 49,900원에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꺼리튜브는 더 큰 혜택을 시청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추가 할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3박스 구매 시 135,000원이고 5박스 구매 시 무려 199,900원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온라인 마켓이나 SNS를 포함해 가장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이며 유튜브 내에서도 가장 큰 할인폭으로 진행되는 제품입니다. 최저가 보상제 100% 무료 환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꼭 필요한 분들만 구매하셔서 내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과 설명란에 포함된 링크로 들어가시면 해당 제품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꺼리튜브를 사랑하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님들께서 올 한 해에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두만강의 궤도차 73량이 집결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 CSIS는 북러 국경 사이에서 막대한 수량의 궤도차가 러시아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최대 수량이었던 20량의 3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이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언가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방수포에 감싸여 있어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는 몰라도 중요한 물건이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의 언론들은 북한의 무기 체계와 포탄이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물자를 소모할 러시아가 구식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제 대포와 탄약을 받아 전쟁을 수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몰락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수준 높은 군사기술이 북한에 유입되리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게 미사일 기술일지 아니면 석유와 금속 등의 자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위협할 무기에 쓰일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의식한 건지 이례적으로 현무포에 이어 고위력 미사일 세간에서 현무5라 부르는 미사일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이에 많은 우리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SLBM에 이어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의 개발이 머지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무 시리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량이 모자랍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전략미사일인 현무 시리즈는 아무리 많이 생산하더라도 수백 발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미 현무 시리즈의 총 생산량이 1000발을 넘긴 상태에서 추가로 현무4-5를 대량 배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와 장비의 한계 때문인데요. 현무의 체급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해 기존의 현무 발사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8륜 차량을 발사대로 사용하던 현무2 계열 미사일은 현무2C부터 10륜 차량을 발사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번 2023년 국군의 날 행사에 공개된 현무 미사일 역시 10륜 차량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해당 미사일이 현무2C나 탄두 중량을 증량한 현무4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사일이 커질수록 발사대도 커져야 합니다. 당연히 탄두 중량이 6에서 8톤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5는 더 큰 발사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두뿐 아니라 탄두를 날려보낼 발사체의 무게까지 생각한다면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전체 무게가 36톤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현무5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발사대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런데 기존 부대는 이미 1000발이 넘게 비축된 현무2 계열 미사일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대는 인구가 부족해 창립이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인구 부족에서 야기된 현재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는 복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해도 메울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결국 현무5 계열 미사일 부대를 추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현무2 계열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 중구식화, 노후화된 일부 부대를 현무4-5를 운용하는 부대로 개편하거나 국군의 다른 부대를 해산해 여유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규모 부대를 편제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현무는 북한과 나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중러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으나 현무만 많이 생산한다고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의 방사포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천무 MLRS와 천무에서 운용이 가능한 전술지대지 미사일 KT즘, 합동화력함 등이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 무기 체계로는 완전히 메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인데요. 공중에서 항공폭탄이나 미사일을 투하하는 것은 배나 지상발사대에서 쏘는 것보다 비용 대비 훨씬 강력한 미사일과 폭탄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방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서방의 방공무기가 대량 도입된 2023년에는 그 위력이 크게 반감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무기가 바로 항공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입니다. 러시아군은 각종 전폭기와 폭격기에 사거리가 길고 위력이 강력한 여러 종류의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해 우크라이나의 후방을 유린했습니다. 공격이 가장 거셀 때는 여러 변전소가 파괴되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전역이 대규모 정전에 빠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마하로 비행하는 와중에도 하드포인트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음속의 공기저항을 뚫고 발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떨어지다 동체에 부딪히지는 않는지도 면밀히 검사해야 하는데요. 그나마 함정이나 지상무기에서 발사할 때는 미사일의 크기를 키워 자세 제어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추가할 수 있지만 전투기는 구조상 미사일을 최대한 가볍고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손바닥만한 임무 컴퓨터 하나에 온갖 통제 기능을 쑤셔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사일에는 일가견이 있는 대한민국도 이렇다 할 공대지 무장을 개발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았던 건데요. 개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대비에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F-21 보라매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룡입니다. 천룡은 지난 2021년 F4 전투기를 이용해 유도탄 분리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비슷한 체계인 타우러스와 비교하면 사거리만 800km로 타우러스 대비 300km 이상 증가하였으며 탄두 중량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타우러스의 경우 미사일 전체 중량은 약 1.4톤, 탄두 중량은 480kg에 달합니다. 전술탄도미사일로 유명한 에이테크스의 전체 중량이 약 1.6톤, 탄두 중량은 220kg 내외임을 감안하면 전체 무게 대비 상당한 고위력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타우러스 한 발이 에이테크스 2배 이상의 화력을 갖춘 셈입니다. 천룡 역시 최소한 에이테크스의 2배 이상의 탄두 무게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스텔스 디자인과 스텔스 도료 등을 활용해 스텔스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중량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F4에서 시험 발사가 진행되었음을 감안하면 FA-50부터 KF-21까지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전투기에서 폭넓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일례로 천룡 역시 이중관통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경쟁 체계인 타우러스, MBDA의 스톰 섀도우는 지하 공동을 파악하고 목표 지점에 맞추어 폭발하는 스마트 신관 역시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지하갱도나 터널, 방공호 등 파괴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천룡 역시 같은 체계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동급 미사일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신토부리 천룡을 운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면 부족한 성능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산 미사일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것만 잘 극복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첫 공대지 미사일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후기형인 만큼 사거리도 기존 체계보다 훨씬 길고 위력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데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천룡의 수출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폴란드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방위 산업에서 탈도 기랭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산 무기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따라서 KF-21 보람의 블록2의 공동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폴란드가 KF-21을 정말로 도입한다면 핵심 무장인 천룡 미사일을 도입
도입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폴란드의 KF-21 도입이 확정된다면 KF-21에서 운용 가능한 여러 국산 미사일 역시 폴란드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이 정말 화려한데요. 미국이 운용하는 최강의 대방사 AARGM 수준으로 개발이 예정된 대방사 유도탄2 공중발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국형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의 강력한 함대를 뚫을 창으로 개발되는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 스텔스기까지 사냥할 수 있는 IR 센서가 탑재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초과시선에서 적전투기를 제압할 수 있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 마지막으로 핵탄도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격파할 수 있는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까지 한국이 개발한 모든 미사일을 폴란드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 말씀드리고 보니 우리 군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는데요. 현재 폴란드가 KF-21의 공동 개발을 대단히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폴란드에 이 모든 미사일을 판매하고 나아가 라이선스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제공, 독일과 프랑스의 갑질에 시달리던 유럽 각국의 공군에게 우리 전투기와 미사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닌데요. KF-21이 기존에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이 전 세계에 인정받게 된 계기는 FA-50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 무장의 가장 큰 특징은 KF-21과 FA-50 양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를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F-16 같은 비교적 소형 전투기까지 수출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미국과 유럽으로 양분되어 있던 전투기 무장 시장에 대한민국이라는 다크호스가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과연 역사상 최대 위기라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